월 250만 원 받는 친구가 부러워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한 69세 할머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어머니의 자존심을 돈으로 짓밟은 그날,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발견된 며느리의 비밀은 과연 이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나선 동창 모임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고된 손주 육아의 피로도 잊은 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죠. 화제의 중심은 단연 친구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얼마 전 전문 시터 교육을 받고 강남의 한 맞벌이 부부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으스대며 새로 산 최신 스마트폰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가 첫 월급 탔다고 바꿔준 거야. 월 250씩 꼬박꼬박 꽂히는데 이 맛에 일하지. 옥자의 말에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순자 여사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월 250만 원. 그 숫자는 마치 망치처럼 순자 여사의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거실은 온통 보미의 장난감과 빨랫감으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아침에 겪었던 화려한 식당의 모습과 지금의 어수선한 집안 풍경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옥자가 누리는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인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죠. 똑같이 손주를 돌보고 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들 내외에 고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차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옥자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보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 더미는 마치 보수 없는 노동의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초라한 늙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무급하출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서글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 내외를 돕는다는 자부심과 할머니로서의 사랑. 그 단단했던 마음의 기둥이 월 250이라는 숫자 앞에서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여사의 마음에는 서운함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돌멩이는 며느리 서윤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커다란 바위가 되어버렸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주말에 남편 기운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시골, 친척의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붙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지출을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친 서윤은 안방에서 통장 2개를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공동생활비 통장, 다른 하나는 기훈의 이름으로 된 개인 용돈 통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요. 매달 각자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이 생활비 통장에 넣고 모든 공과금과 식비, 도미용품은 여기서만 지출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용돈이나 시댁 경조사비는 오빠 개인 통장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가족의 공금이 아닌 아들의 사적인 빚으로 규정해 버린 것만 같았죠. 마치 자신은 더 이상 이 집의 어엿한 구성원이 아니라 아들에게 얹혀 사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찌개에 국물을 떠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는 어김없이 부부의 다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럼 당신은요? 저랑 상의도 없이 50만 원, 100만 원씩 펑펑 쓰면서 그게 우리 돈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고 그 날카로운 말들은 얇은 벽을 넘어 순자 여사의 방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들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괴감과 며느리에게 철저히 타인 취급을 당했다는 서러움이 뒤섞여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자신은 그저 매달 돈 들어가는 비용이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독한 섬처럼 그녀는 어둠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순자 여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돈 문제로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아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그녀는 이른 아침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지 내 환경미화원 자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마침 결혼이 생겼다는 관리소장의 말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밥값은 자신의 힘으로 벌어야겠다는 처절한 자존심의 발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순자 여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촌스러운 녹색 조끼를 입고 커다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어색한 옷과 낯선 시선들이 부끄러웠지만 이를 악물고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호령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청소부가 되어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마주치는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주는 젊은 엄마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견디기 힘들었죠. 그날 아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아들 기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화단 앞에서 녹색 조끼를 입고 낙엽을 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이순자 여사였기 때문입니다. 기호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머니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고 빗자루질을 하는 손길은 힘겨워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이웃 주민이 그녀를 향해 무심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담배꽁초 좀 치워줘요.
순자 여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녹색 조끼는 마치 벗을 수 없는 주홍 글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기우는 퇴근하자마자 어머니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아침에 어머니가 입었던 녹색 조끼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어머니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가슴팍에 돈 봉투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 당장 그만두세요. 그것은 어머니를 위한 걱정이었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폭력적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이 내민 돈 봉투를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순자 여사의 손이 매섭게 날아와 아들이 내민 돈 봉투를 쳐냈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흰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들이 허공에 나비처럼 흩날리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돈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버린 그녀의 자존심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서름을 묵묵히 참아왔던 순자 여사가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놈아, 내 어미가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이깟 돈 몇 푼이면 다 되는 줄 아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고작 돈 몇 푼으로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자신은 그저 돈이 부족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불쌍한 늙은이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으로 달려온 며느리 서윤과 분노에 찬 아들. 기우는 바닥에 흩뿌려진 돈과 그 앞에 선 어머니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차가운 침묵과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돈들은 이 가족의 문제가 결코 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존중과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는 무관심이 아니라 리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청소 일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손주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의미 없는 텔레비전 채널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화와 웃음소리가 사라졌죠. 며느리 서유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제안이 이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그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순자 여사가 피곤에 지쳐 소파에서 잠시 잠이 든 사이
서유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낡은 손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 그녀는 가방 안에서 낡고 해진 시어머니의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지갑은 시어머니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서유는 주방 식탁에 앉아 아침에 은행에서 찾아온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다. 시어머니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돈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과의 말이자 미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차마 말로는 건넬 수 없는 그녀만의 서툰 화해의 방식이었죠. 얼마 후 잠에서 깬 순자 여사는 목이 말라 자판기에서 음료수라도 뽑아 마실 생각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동전을 찾기 위해 지갑을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지갑 안쪽에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막 은행에서 찾아온 듯한 빳빳한 신건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기운이 넣어둔 것이라기엔 그는 이미 돈 때문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뒤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며느리 서윤의 뒷모습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돈을 꺼내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미움, 원망, 서운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고마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며느리가 몰래 넣어준 듯한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 10장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돈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회색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친구 옥자의 자랑스러운 얼굴, 자신을 모욕하던 아들의 분노에 찬 표정, 그리고 조용히 돈을 넣어두었을 며느리의 뒷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서러움이었지만 이제는 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에게 돌려주며 자존심을 세워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감사히 받아야 할까?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손녀 보미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 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할머니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속상해하고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가장 아끼던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다르게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결심한 듯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우리 며느리의 이름을 길게 눌렀습니다. 결혼 이후 용건이 있을 때조차 아들을 통해 연락했던 그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뚜마이너스 하고 이어지는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이
마치 수십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고 서툰 화해의 시도였습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에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향한 희미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며느리 서윤의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였기 때문이죠. 순자 여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약간은 퉁명스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 나다. 다른 게 아니라 내일부터 나 너희 집 시터로 첫 출근이다. 지각하면 안 되니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업무 인수인계 해라.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나 분노 대신 묘한 결의와 함께 서툰 농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서윤의 눈가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정시에 맞춰 출근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약속대로 자신의 집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마치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온 사람처럼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 여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장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첫 출근을 하는 사람처럼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마저 풍겼죠. 그녀는 서윤을 보며 손목시계를 슬쩍 보는 신용을 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어이, 최 선생. 첫날부터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네. 시터와 부모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말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갈등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작은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들고 온 쇼핑백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밤새 남편과 상의하여 새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앞면에는 이순자 할머니 급여 통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저희의 첫 번째 시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의 성의예요. 순자 여사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올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동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약서이자 며느리와 새롭게 맺는 존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급하출부도 돈 때문에 일하는 청소부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돌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을 가진 전문 시터 이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새로운 규칙과 질서가 생겼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눈치 보는 할머니가 아니었죠. 그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면 퇴근하는 프로시터였습니다. 출근하면 며느리 서윤에게 그날의 특이사항을 꼼꼼히 전달받았고 퇴근 전에는 육아 일지를 작성해 그날 보미의 상태를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낮잠을 2시간 잤고 이유식은 2번, 응가는 1번 했다. 그녀의 보고는 웬만한 전문 베이비시터보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서유는 매달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을 이순자 할머니 급여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존중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첫 월급을 타던 날 오랜만에 친구 옥자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옥자의 자랑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만 보던 순자가 아니었죠. 그녀는 당당하게 새로 산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 가득한 손녀 보미의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어때? 우리 강아지 예쁘지? 내가 이 맛에 일한다. 이 맛에.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친구 옥자는 그런 순자의 변화가 놀랍다는 듯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첫 월급으로 순자 여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위한 예쁜 원피스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손녀 보미가 좋아하는 딸랑이 장난감을 샀죠. 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고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손녀의 선물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 기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쓱 내밀었죠. 아들, 아까 나한테 타준 커피 값이다. 공짜는 없는 거요. 기훈은 어머니의 농담에 멋쩍게 웃으며 돈을 받았고 옆에 있던 서윤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집안에 다시 따뜻하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졌던 가족은 역설적으로 돈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기나긴 여정의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멍든 어머니가 내민 서툰 화해의 손길. 내일부터 나 시터로 첫 출근이다. 이 한마디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이 가족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고부 갈등 해설장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